자, 다음은 상상고등학교입니다. 수학, 과학적 자질과 독서가 굉장히 중시되는 학교죠. 그래서 의대를 정말 많이 보내기는 걸로 상당히 유명한 학교고요. 들어가는 데 필요한 요건들도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 학교예요. 우선 자기소개서부터 보시면요. 이 학교의 자기소개서는 중학교 때 학습 천자 그리고 인성 500자 딱 요렇게 두 가지에다가 독서 300자씩 3권에서 독서 900자를 요구합니다. 재미있는 점은요. 일반적인 학교의 양식에 있는 들어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입학을 왜 희망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꿈이 무엇이니까 자신의 진로 연계성을 살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았다라는 이러한 구조의 자기소개서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있죠. 주도학습이 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토리 라인을 막 만들어서 그래서 무엇을 해보았다라는 개념보다 자기가 심도 깊은 수학이나 과학 혹은 뭐 독서 쪽도 마찬가지고 영어 쪽이라도 해도 상관없겠죠? 이러한 공부를 해본 경험과 그 지식들 그리고 그 지식들을 얻는 과정에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공부해 보았다라는 초점이 훨씬 더 많이 맞춰져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 성적 방식은요. 국영수랑 사회과학 중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특이사항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남학생과 여학생을 따로따로 뽑거든요. 그래서 남학생 경쟁률은 2대1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남학생은 국영수 중에 B가 하나 있고 사회과학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나머지가 A인, 즉 B가 하나 있는 친구들도 꽤 합격을 한 편이었어요. 한 2명 중에 1명 정도는 B가 있는 채에서도 합격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는 올 A고 사회과학 중에 택일을 했는데 A가 아니면 서류에서 걸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 지원자는 국영수 A, 사회 올 A 또는 과학 올 A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그래서 생각보다 널널해요. 심지어 3학년 2학기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것까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니까 3개 학기만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엄청 힘들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면접이 타이트하죠. 창의 융합 면접, 좀 변경사항이 있었어요. 창의 융합 면접이 준비 20분에 발표 10분인데 이 창의 융합 면접은 수학, 과학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답이 있는 질문일 수도 있고 정답이 없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인성 독서 질문은요. 독서나 사회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종의 인문학 개념의 인문학 사회학 개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고요. 독서 답변이라고 해서 꼭 독서, 책을 자기소개서에 썼던 책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준비 시간이 원래 20분이었는데 10분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기대를 하죠. 얘가 제시문이 진짜 길었거든요. 독서 질문이. 그래서 이 독서 질문의 준비 시간이 좀 줄어드는 만큼 제시문도 조금 더 간결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요. 남녀 별도 선발하고요. 태권도 전형이 있습니다. 태권도 전형. 태권도 전형은 저한테 따로 문의를 해주십시오. 네, 태권도 4품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태권도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설명해서 밝히기는 좀 그런 것 같고 태권도 4품 이상의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모집 정원이 조금 축소됐습니다. 좀 유의미하게 축소됐어요. 네, 전체 모집 정원이 이제 360에서 좀 줄어들었는데 이게 대략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그 10%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이제 좀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낮게 계속 추산이 되고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하니까 모집 정원 전체를 조금씩 축소를 한 상황입니다. 면접 시간이 좀 변경됐죠. 그래서 이 특이사항 때문에 모집 정원 축소가 과연 경쟁률이 어떤 의미를 좀 가지게 될지는 올해 살펴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작년에 전체 그 모집 정원의 개가 360명이었는데 이제 이게 인원이 좀 줄어가지고 요 동일한 인원으로 이게 학생들이 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아마 경쟁률이 소폭 상승을 할 겁니다. 남학생 경쟁률이 작년 1.67대 1, 여학생 경쟁률이 2.74대 1.
지역 경쟁률이 조금씩 미달이었죠. 그리고 이제 전국 사회통합 전형 경쟁률은 또 남학생은 미달, 여학생은 오버였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여학생이 좀 적게 뽑히다 보니까 여학생 경쟁률이 훨씬 더 높게 추산되는 편이에요. 올해 경쟁률은요, 모집 인원을 조금 줄여둔 만큼 남학생 경쟁률이 1.7에서 1.8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높게 추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변수를 좀 보자면 상상고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썼다가 떨어진 학생들인데 올해 과학고 입시가 좀 많이 뒤로 미루어져서 과학고 입시가 끝나고 나서 합격자 발표를 본 다음에 서류를 집어넣는 데까지 일주일밖에 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좀 변수로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미리 좀 준비를 해놓는다고 하면 경쟁률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소폭 상승할 거고요.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과학고 지원자들의 대거 학생들이 좀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거기에 의해서 경쟁률이 좀 많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어요. 자기소개서. 왜 들어오고 싶은지 본인의 꿈이 뭔지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꿈이 이렇게 그래서 1, 2, 3학년의 꿈이 막 바뀌어도 상상고는 그닥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상고에서 중시하고 있는 건 네가 지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면접 방식도 그래서 진로에 대한 거나 자기의 심도 깊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학, 과학적인 능력치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의융합 면접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색깔이 명확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학생을 그리고 그 능력치가 일반적으로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도 흡수하고 싶다라는 의도를 확실하게 담고 있죠. 그래서 왜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오고 싶은 이유가 뭔데?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학습해본 경험과 느낀 점, 그리고 주도학습 전형 부분이 천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썼던 자기소개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양식을 봤을 때 확실히 과학고나 영재학교 학생들을 흡수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재과학고에 썼던 자기소개서에 입학 지원 동기를 제외하고 영역별 공부해본 경험들 글자수 모아가지고 딱 짜집어보면 대략 한 1200자 정도 나오거든요. 인성 영역도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 그럼 이 부분이 입학 후 활동 계획을 예전에 썼던 왜 이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들어가고 싶은 데를 배제해버리고 나서 그대로 붙여 써서 조금만 수정을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중학교 때 학습을 해본 경험과 느낀 점 부분에서도 내가 진로 부분이 막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 신경을 전혀 안 써도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꼭 진로 연계성을 살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뭔 소리냐? 물론 이제 자기가 의사를 꿈꾸고 있는데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언밸런스한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들어오고 싶은지랑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엄청나게 체크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면접의 영향력은 면접 질문 그리고 얼마나 깊게 공부해봤는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면접 질문도 개별 질문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진로 연계성을 살리기보다는 중학교 때 심도 깊은 공부를 해본 경험으로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외대부고랑 좀 많이 다르죠. 독서 3권은 300자씩 900자인데 독서 면접을 염두에 두고 책을 고르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미를 부여하는 훈련이 되거든요. 책을 3권을 선정하라고 했더니 전부 다 진로 연계성 책 3권을 선택해서 오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자기가 이제 인공지능 공학자가 되고 싶으니까 클라우드 슈밥의 4차 산업혁명과 이제 특이점이 온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한계점과 뭐 이런 책들을 막 선정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러면 책 3권이 전부 다 그런 건데 독서 면접 질문이 인성적인 형태로 나왔다는 거죠. 막 독서 면접을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성선설, 성악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게 나오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으로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그 답변을 헤쳐나간다. 이거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책 3권이 기왕이면 뭐 진로 연계성이나 자연과학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나
하나는 되게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은 소설들. 등장인물이 많으면 특정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입하거나 특정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해당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자신의 어떤 그 행동 양식이나 방향성, 생각의 방향성 같은 거를 전환해 본 경험. 예를 들자면, 뭐 이제, 흔히 이제 자기계발서라고 불리는 개념들이죠. 시크릿이나 긍정의 힘이라던가 자존감 수업 같은 그런 류의 책 같은 것들을 하나 좀 읽어주면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제가 이런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 면접 3권을 싹 다 지식으로 채우기보단 그냥 적절한 소설책 하나, 그리고 자신의 어떤 행동 양식이나 자신이 변화된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책 하나,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 책 하나, 이렇게 선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인성의 글자 수가 500글자였단 말이죠. 외대부고의 인성 부분은 애초에 인성처럼 느껴지지 않는, 저는 이제 그 되게 좀 질척질척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객관적이고 담백한 형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그런 초점이 인성에서 좀 많이 맞춰지다 보니까 인성의 글자 수가 많이 할애되다 보면 글이 되게 에세이처럼 돼요. 막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기왕이면 또 면학적인 부분에서 또 어필할 수 있다면 좀 더 좋겠죠. 이 학교가 중시하는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니까요. 실제로 자기소개서 부분을 보면 첫 멘트부터가 외대부고랑 좀 방향이 달라요. 수학과 과학을 공부할 때로부터 출발하죠. 외대부고 자기소개서였으면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개념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해서 공부했다. 공부 방법이 들어가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상상고는 이렇게 썼을 때 이거 합격생 자기소개서입니다. 합격을 했다는 거죠. 공식도 그냥 등장해요. E는 MV가 아니라 E는 2분의 1 MV 스퀘어였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 에너지 공식에 대해서 유도 방법을 선생님께 배웠고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재현하면서 내가 변경을 해보았고 피드백을 받아보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소개서 써지는 거죠. 이것만 봤을 때 이 학생이 어떤 진로를 희망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의 그 심도 깊은 학습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는 거가 메인이 됩니다. 상상고등학교. 자, 면접 질문. 상상고등학교 면접 질문은요, 혼자 연습하기 진짜 어려워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끼리 교차로 검증해가지고 질문을 해주거나, 좀 심도 깊은 지식들이나 어머님, 아버님이 설명해봐 라는 식으로 면접 질문을 집에서 이렇게 좀 케어가 가능한 일부 부분이 있는 반면에, 상상고등학교 면접 질문의 공통 질문 부분만큼은 혼자 연습한다. 이건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수학, 과학에 대한 창의 융합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과학은 중학교 교과 내용에서 출제된 경우도 있고 정답이 없는 문제도 출제가 되는 경험이 있어요. 이 뒤에서 이제 면접 질문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중학교 교과 내용에서 그냥 출제가 된 파동이나 귀의 눈의 어떤 구조라던가 이런 아예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질문들도 있는 반면에 중학교 수준이 아니라 고등학교 수준까지 공부를 했으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더 깊어질 수 있는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상상고등학교 면접 질문 하려면 수학, 과학, 선행 많이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중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충실하게 공부한 걸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도 합격을 했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공부한 걸 어필해 볼 수 있는 기회로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다만 이제 과학은 정답이 딱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는 편에 수학은 문제를 딱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결한다라는 그냥 수학 문제, 학교 교과서 수학 문제라는 개념보다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 그 자체, 그리고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 그 자체를 보는 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되게 수학 문제인데도 제시문이 길기도 하고요. 주어진 조건들도 되게 많고요.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창의성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굉장히 간결한데 답변이 엄청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죠. 인문사회학적 독서 인성면접 파트 부분은
책의 내용보다 책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책 내용이 막 엄청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책 내용이라도 A라는 학생은 이 책을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고 B라는 학생은 이 책을 저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 내용에 대해서 일일구시 막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책 내용을 가지고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개별 질문을 하는데 인성 부분 질문이랑 개별 질문에서 자기소개서에서 개별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생활기록부도 참고를 해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겠네라고 미리 체크를 좀 해놔서 질문을 좀 받아보고 실제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고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미리 코멘트를 좀 달아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별 질문은 자기소개서랑 생활기록부도 나오죠. 독서 면접 부분은 책도 3권에 대해서 책 3권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쓸 수 있다니까 여러 가지 책도 읽어야 되죠. 수학이 나올지 과학이 나올지 모르죠. 이러다 보니까 전체 면접 역량치가 굉장히 높게 요구가 돼요. 모든 학교의 면접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자리에 정자세로 잘 앉아서 올바른 발성과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거, 이것도 너무 당연하게 필요한 개념이 되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서도 질문에 대해서도 풀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상산고등학교 기출문제들을 보면 이거는 이제 수학 면접인데 정답이 거의 정해져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딱 수리 면접인데 A4 용지에서 상황을 좀 변경을 한 거죠. A4 용지는 반반 접을 때마다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만약에 반 접은 게 아니라 3등분 했을 때도 규형 용지가 된다고 한다면 가로 세로의 비율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느냐 라는 식으로 좀 기존의 학교 문제들에서 좀 변경을 해가지고 생각을 안 해봤던 영역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제가 이게 제시문이 하고 엄청 길다라 그랬죠. 이게 지금 이만큼의 제시문이 지금 위에 이만큼이 더 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접붙이기라는 형태의 제시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독서 질문으로 등장을 했었죠, 재작년에. 그래서 접목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봐라.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자신이 읽은 책 2권을 통해서 이렇게 글쓴이가 깨달은 점과 같은 경험을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읽은 책 2권을 가지고 여기서 얻은 깨달음을 적절히 묘사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됐으면 책을 전략적으로 선택해놓거나 의미부여를 안 해놨으면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접붙이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부여를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하나 서로 다른 것들이 이렇게 좀 연결되면서 조화와 화합에 대한 이미지로서 구축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의 글의 의미거든요. 그럼 조화와 화합에 대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책을 내가 가지고 있거나 읽어보았느냐? 이런 것들이 면접 연습을 안 해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네, 여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3가지 형태 서로 다른 제시문, 주로 이제 문화와 문화 사이에 어떤 경계죠. 외국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인문학과 과학에 대한 옹고지신, 시간에 대해서 옛날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는 면접 질문도 출제가 됐었고요. 또 이제 여학생, 남학생 또 면접 질문이 달라요. 이것도 이제 그 여학생 파트 부분에서 한국사 시험을 치르는데 70점 이상이면 통과인데 30명의 학생의 평균이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B반의 합격생이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A반의 합격생이 더 많을 수도 있겠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A반의 학생이 더 많겠는가? 수식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의 질문도 출제가 됐었죠. 통계의 함정. 과학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기체 분자에 대한 이런 제시문이 나왔을 때 얘가 고등 과정까지 공부를 했으면 답변이 또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중등 과정까지만 공부했을 때 답변과 고등 과정까지 공부했을 때 답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죠. 작년 상산고 이제 남학생 수학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력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굳이 따지자면 이제 정수론적인, 경시적인 그런 개념인데 얘가 이제 저희가 4년마다 윤년이 있잖아요. 그 윤년에 대한 시스템을 막 설명합니다. 100의 단위에서는 윤년이 있었다가 20년 단위에서 윤년이 없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시스템을 설명을 하면서 10만 년 동안 그럼 윤년을 몇 번이나 넣어야 실제 달력, 우리의 실제 지구 자전과 일치하게 되겠느냐 같은 이런 문제들도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독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과학의 대중화에 대한 이제 코로나 백신에 영향을 미쳤던 어떤 제시문이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어요. 그 해외 미국이나 보면은 이제 백신 불매 운동 아니면 백신을 받으면 안 된다, 맞으면 안 된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과학적 무지와 대중화가 잘 일어나야지 되는 상황을 조금 다른 홍역 배신과 자폐증이 연관되어 있다는 잘못된 과학 논문 때문에 홍역 백신 접종률이 감소한 상황과 이제 체르노빌 사건 이후 목장 근처에서 과학자들이 잘못된 실험을 해서 세슘의 양이 줄어들질 않았는데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뭐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과학의 대중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자신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죠. 작년에 출제했던 이 문제는 독서, 즉 책에 대한 질문을 안 했어요. 그래서 독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외고 국제고에서 출시되는 면접 질문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상상고 준비할 때 독서 질문이 책을 꼭 이용하지 않는 질문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체크하고 가야 하는 편. 자, 그래서 상상고등학교를 정돈하자면 이 속에서는 자기가 깊게 공부해본 경험을 작성하는 걸로 충분한데 면접 질문은 집에서 혼자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부용으로 집에서 혼자 문제를 보고 답변을 확인해보고 할 수 있는 면접지, 수학, 과학에 대해서 제시할 거고요. 매 주마다 독서, 수학에 대한 모의 면접들을 매번 저희가 하는 식으로, 시행하는 식으로 아이들을 단련시키고 있어요. 면접에 대한 영향치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상상고는 면접 부분에서만큼은 좀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